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합타임. 곧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도 잘 보내고 오늘로써 또 성취율 조사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3주 뒤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떨립니까? 기대합니까?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고 살면 언젠가 청취율 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자, 오늘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대통령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셨던 시민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함께하실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실 기자단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 네. 행사 30분 전에 대통령께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왔었던 대통령실 기자단 분들은 이제 막 사진을 찍었죠. 그랬죠. 그랬더니 대통령실 사진 기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진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언론 담당이 사진 기자실에 방문을 하여서 오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불참하고 이런 것들 사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실 사진 기자들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거부하고 바로 사진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진 기자실을 떠났어요. 우선 이 30분 전에 전날도 아니고 뭐 몇 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에 이렇게 급하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시겠다는 이 국민들의 민생 토론회를 취소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30분 전에 불참 결정 통보 그 전에도 한번 일산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산에서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30분 전 1시간 전에 못 간다라고 통보를 해서 행사가 대통령 없이 취소돼 버렸는데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장관급이긴 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긴 해요. 이분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 이게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 사건의 이 민생 토론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각 부처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업무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목감기로 인해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물론 어떻게든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목신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더 여러모로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얘기를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취임 100일 이후로 기자회견도 안 했고 맞아요.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소통하겠다고 수천억 들여서 용산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로나마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이거를 30분 만에 취소하고 이 현장의 사진들을 보도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너무 지금 유튜브에는 이 그 사진 그 대통령 그 표차를 치우는 명패를 치우는 사진 이걸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이거는 뭐 취재 영역이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근데 이전에도 한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원고 같은 거를 미리 다 연습을 하고 대통령 역으로 누가 와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취재 영역이 아닙니까?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미 그리고 그 기사도 다 나갔어요. 30분 전에 취소됐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다 송고되고 있는데 왜 사진은 못하게 보도를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슬펐던 대목은 뭐였냐면 사진 기자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은 이미 불참 기사가 다 나간 상황에서 사진 기사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안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내릴 경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미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에서는 이 사진을 보도했을 때 징계 등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내릴 경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징계 내리지 말아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실의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징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용 보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과징금 맞고 압수수색 당하고 언론사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들이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양태로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의 이 현장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눈앞에서 그냥 활극으로 보여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네. 강성희 의원을 입틀막하고 끌고 나간 그 장면이다. 맞습니다. 조금 위축되셔야 할 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활개를 치고 계신 분이 또 있습니다. 뻔뻔한 네네네. 이유는 말할 수 없는 류일인 방심위원장. 이분은 조금 위축되셔야 되는데 청구민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류일인 위원장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들, 동생, 가족 지인의 민원 나 모르는 일이다.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말인가? 그럴 이유가 뭔가? 방심위 내부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방심위 노조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심위 노조에서 류일인 위원장의 몰랐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14일 류일인 방심위원장에게 보고된 문건인데 바로 제목이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 씨께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해 이길 접수된 상태임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이미 작년 9월 19일에. 그리고 그 보고에 이게 자칫하면 이거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하니까 유일임 위원장께서 만약 네. 이분이 동생이라면 뭐 이러저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네. 참여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다 그 보고서에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9월 14일에 예. 보고가 됐고 근데 본인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이렇게 일일이 사주했다는 말도 본인이 뭐 일일이 한 명한테만 얘기해서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사주를 받은 민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뉴스타파 첫 번째 보도에서 볼 수 있었어요. 네. 전체 민원 중에 127건 그러니까 45.8%가 이 류일인 위원장의 직접 가족과 지인 그리고 연관 의심단체 그런 데다가 신청 내용이 100% 일치하고 물음표 오타까지 일치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고 유일임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뭐 민원 내고 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또는 커뮤니티나 뭐 팬클럽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 네.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사하거나 네. 복붙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근데 모르겠다. 자기들끼리 본인의 가족들끼리 갑자기 일진동체 비슷한 시간에 네. 텔레파시로 예. 네. 그러셨는지 뭐 갑자기 유일임 밴 단톡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유일임 뭐 형부 네. 처제도 있고 뭐 재수 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유일임 아주버님, 네. 유일임 형부는 밴 단톡방을 재수 씨와 유일임 위원장의 재수 씨와 처제가 같이 한 단톡방에서 왔다 갔다 했다. 정말 뭐 그럴 확률이 뭐 없지는 않죠. 근데 그걸 네. 누가 믿습니까? 몇백만 분의 1.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증명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왜 하죠? 이거를 당연히 관련 문서가 당연히 공개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 이렇게 남발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방심위 류일임 위원장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에 방심위원 2명을 또 위촉했어요. 네. 최근에 방심위원 2분이 해촉되셨잖아요. 네, 야권 추천 방심위원 2명이 해촉됐죠. 그래서 여야가 6대1의 구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뉴스에서는 딱 한 가지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게 벌써 한 서너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3개월 전에 추천한 국회의장 추천의 방심위원 내정자 2명은 왜 임명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순서로 치자면 그분들 먼저 임명해야 되잖아요. 왜 임명 안 하세요? 지금 그분들은 임명 안 하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목만 오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그 와중에 네. 임명을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는 목감기 때문에 10시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도 민생 대토론회도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면서 수석비서관 회의는 또 주재했대요. 대통령이. 이 와중에 두 사람을
왜 도대체 2명의 방심위원 내정자는 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권 추천 보궐위원 위촉이 배제된 당사자인 최선영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 보도 검열하는 곳이냐 방심이라는 곳이 네. 사실상 국가 검열 기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야권의 보궐위원 위촉만 계속 거부하는 건지 전화번호라도 있다면은 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한 가지 뉴스만 더 전해드릴게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네. 언론사 영향력 신뢰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MBC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KBS가 떨어졌거든요. 네. 보도자료에 요 내용만 쏙 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그래서 보도해 주시는 거군요. 예. 네. 보도자료에 없어요. 언론에서 잘 안 받았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덕에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급상승을 했고 네. 안타깝게도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하락 추세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다라는 네. 말씀까지. 3부에서는 저출생 대책 짚어보고요.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